운동 방정식 얘기부터 들어가면 되죠. 지난 시간에 운동 방정식 풀이하는 순서를 적어드렸나 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적어드리고 운동 방정식에 대한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 풀이하는 법, 세우는 법을 보자. 운동 방정식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얘는 단계별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단계별로 처리해 주는데, 자, 첫 번째 단계. 자, 운동 방정식은 모두 그림이 포함된 문제들이에요. 그림이 없는 문제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 자, 주어진 그림. 주어진 그림에 각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한다. 자, 이때 표시할 때 그림 위에다가 직접 화살표, 기호를 이용해서 그림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 표시했다면 물체 운동을 예측해 볼 수 있겠지. 자, 물체 운동을 예측해. 어떻게 예측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 물체 운동을 예측하여 가속도를 설정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속도를 설정해 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자, 어떤 걸 또 써줄 수가 있습니까? 자, 가속도와 같은 방향을 살펴볼게. 가속도와 같은 방향의 힘. 자, 가속도와 같은 방향의 힘은 기호로 나타내 줄 때 뭐라고 나타내 준대? 얘는 플러스라고 해줘. 그래서 플러스 F들이라고 표현해 주면 돼. 자, 그리고 반대 방향의 힘은 자, 얘는 마이너스 F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플러스 F와 마이너스 F들로 주르륵 표시해 줘. 자, 세 번째 단계. 자, 세 번째 단계에 이렇게 힘들을 표시하면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줘요. 그래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MA라고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에 물체에 작용한 힘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부로 붙여서 다 표시해주면 되겠다. 자, 네 번째 단계. 자, 여기에 우리가 임의로 제공한 힘,
가속도들은 우리가 모르는 값들을 가진 경우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다 뭐가 돼? 미지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이 물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게 되고 그 방정식들을 연립해서 풀어준다. 그래서 이게 운동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예제의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평면의 물체가 3개가 줄로 연결이 돼 있어. 자, 이렇게 줄로 줄줄이 연결되어 있대. 자, 그리고 줄 끝에서 F라는 힘으로 얘를 당기고 있다라고 해. 그럼 물체는 전체적으로 자, 어떻게 움직일까? 힘이 작용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그치? 이때 얘를 당기는 힘, 이 전체에 대한 힘들을 다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자. 자, 얘를 당기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 T1이라는 힘이 있어.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뭐가 나타나지? 무게가 나타나고요. 윗방향으로는 수직항력이 나타나는데 자, 이 위쪽 방향의 힘들은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죠. 평형관계를 이루어지게 돼. 그래서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타나는 힘은 다시 자, 어떻게? 위아래 방향으로 아래로 M2G라는 중력이 그리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나타나. 그리고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다른 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장력 T2. 그리고 왼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 얘와 같은 힘. 같은 줄에서는 장력이 항상 같으니까 이렇게 T1이 나타나. 오케이? 자, 그리고 M3는 역시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 M3G. 윗방향으로는 수직항력 N3. 자, 그리고 안 오려고 개개는 힘이 바로 T2라는 힘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 오른쪽 힘을 받아서 오른쪽 방향에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게 된다라고 해. 줄이 연결된 물체는 줄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 현상이 없다라고 할 때 항상 세 물체는 같은 만큼 이동하지 같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는 얘기는 세 물체의 속도는 항상 같다는 얘기고 속도가 증가하면 또 똑같은 만큼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줄줄이 달려있는 물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 자, 여기서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그림을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도입되지 않는 개념이야. 대학 과정에 나타나 있는데 미국은 도입돼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을 잘 그리면 물체 운동이 훨씬 더 쉽게 이해돼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M1에 대해서 살펴볼게. M1인 물체에 대해서. 자, M1인 물체는 이렇게 나타나. 얘는 학교 체육복이 검은색이야? 실용적이다. 체육복 제일 꾸린 학교가 계산중학교 건데. 계산중학교 3학년이 초록색이지. 자, M1이 있어. 자, 의자가 이상해요. 어쩌라고. 자, 이쪽에 M1이 있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M1G. 윗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N1이 있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뭐가 작용해? T1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속도로 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저거 봐, 서울중학교 애들. 펜 뺏는 거 봐. 전 서울중학교. 현이가 너하고 똑같은 짓 했거든. 야, 펜 하나 내놔. 우진이가 털렸잖아. 넌 지금 서울중학교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M2. 자, M2. 여기 M2인 물체가 있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떻게? 자, M2G야. 그리고 윗방향으로 N2가 나타나고요. 자,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T2가 나타나고 왼쪽으로 T1이 나타나. 아, 자꾸 왜 왔다 갔다 그래. 아씨, 가뜩이나 골 아파 죽겠는데. 자, 이번에는 M3에 대해서. M3.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M3G가 되고 윗방향으로 N이 되겠지. N3.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어? F. 왼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T2라는 힘이 나타나는 거. 자, 이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해서 얘는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게 된 거지. 그래서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아.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관계를 보여주게 되는데 M1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면 작용한 힘들의 합이 MA란 말이야. 오케이? 얘는 수평 방향의 힘들만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T1이라는 값이 뭐가 돼? M1A라고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해 살펴보면 얘는 T2라는 힘이 오른쪽 왼쪽으로는 T1이 작용해서 T2-T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 값이 뭐가 되니? M2A야. 자, 세 번째. F라는 힘 마이너스 T2라는 힘은 뭐가 되니? M3A가 돼버린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세식을 연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연립되어질 때 T1, T1, T2, T2 지워지고 좌변은 F. 그리고 나머지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곱하기 A라고 쓰게 되지. 그렇죠?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F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왜 부팅이로 가? 얼마? 자, 그러면 T1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M1A를 대신 넣어주면 되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1 곱하기 F가 됐어. 자, 그 다음에 T2라는 힘을 볼게. 대입해서 이항시키면 M1 더하기 M2A가 되겠지. 그래서 A를 대신 대입하면 얘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F라고 쓸 수 있겠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예를 보자. 평면인데 줄이 아니라 직접 접촉해서 힘이 전달되지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M1과 M2 물체가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오른쪽에서 물체에게 힘을 작용합니다. 자, 얼마 힘이 작용한다라고 할까? 라지 F라는 힘이 작용했대. 자, 이때 F라는 힘 중에 일부를 M2에게 전달해 주지. 맞아요? 그리고 반작용으로 얘는 M2는 거꾸로 똑같은 힘 F를 받게 되는 거야. 맞아요? 미는 힘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런 힘을 받게 되는 거지. 자, 이때 자, 얘는 또 마찬가지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지? M1G.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뭐가 있어? N1. 아랫방향으로 M2G.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2.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게 돼?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겠죠. 자, 얘도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자유물체 그림을 보자. 먼저 M1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뭐가 나타났지? M1G.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1이 나타났고. 자,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라지 F. 왼쪽으로 스몰 f라는 힘이 나타난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M2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자, 아래로 어떤 힘? M2G. 위로는 수직항력 N2.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받겠지. 이때 이 힘, 이 힘, 이 힘, 이 힘이 각각 같아. 그쵸?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얘기해 보면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F 마이너스 스몰 f는 M1A야. 니놈, 연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어? 연빈, 줘라. 자, 그러면 좌변은 얘는 F라는 힘만 남고 M2A가 돼버렸지. 그쵸? 자, 그러면 얘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F 지워지고 얘는 라지 F는 뭐가 돼? M1 더하기 M2A가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물체의 가속도 A는 얼마가 되죠? M1 더하기 M2분의 F. 자, 그리고 스몰 f라는 힘은 사이에 작용한 접촉력이 되겠지. 얘는 M2A잖아. 자, 따라서 M1 더하기 M2분의 M2F가 됐다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면 힘이 달라질 거야. 그치? 전체적으로 가속도는 같겠지만 접촉력의 크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은빈이가 막 잘한다고 이제 적지도 않네. 응? 뭐라고? 그거 있잖아. 그건 필기도구 아니야? 아니. 너는 생물 그리려면 어떡해? 큰일 났다. 빨리 집에 갔다 와. 자, 이번엔 예제 3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 책상 모서리예요.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고 바닥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 얘가 M1이고요. 얘가 M2야.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볼까? 얘가 먼저 원인이 될 테니까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 무게가 나타났고요. 자, 윗방향으로는 줄에 연결됐으니까 줄에 장력이 나타날 거야. 자, 그리고 그 줄은 방향을 바꿔서 M1을 당기고 있고 마찰이 없으니까 마찰력은 없다. 자, 이 밖에도 얘에게는 이런 힘이 나타나지. M1G가 있고 이쪽으로 N이 있는데 마찰이 없다면 이 힘은 아무 쓸데없는 힘이 돼버리지. 그래서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이 자유물체 그림을 잘 활용하면 문제 나중에 복잡한 형태 문제도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얘네들 자율물체 그림 M1은 어떤 힘이 나타납니까? M1이란 힘은 아랫방향으로 중력,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있는데 두 힘의 크기가 같아서 운동에 영향 주지 않고,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T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자, 그 다음에 M2는 중력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 M2G. 윗방향으로 장력 T가 있대요. 아이고. 자, 그래서 얘는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자,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운동 방정식을 한번 보자. M1에 대한 것은 T라는 힘밖에 없지. T는 M1A야. 얘가 아래로 내려오고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할 거거든. 같은 줄에 연결됐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아요. 자, 그럼 M2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M2에 대해서 얘는 M2G-T는 M2A가 돼버린 거지. 그쵸? 찬이 눈에 잠이 오네? 응? 찬이야, 졸려? 왜 졸려? 학기 중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피곤해갖고들. 학교에 너네는 감기 환자가 별로 없냐? 많아요. 과학고는 진짜 감기 때문에 작살났던데. 저희 아무도 없어요. 어? 저희 아무도 없어요. 학교 내에서 마스크 다 쓰나 보다, 너네는. 아니, 저희 다 어? 저희 다 뽑거든요. 다 벗고 있어? 쓰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피부가 된 느낌이지, 이제? 어? 마스크가 피부가 된 느낌이지? 근데 버스에서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다 쓰잖아. 웬만하면 다 하고 있지 않냐, 사람들? 오늘 전철 타면서 보니까 사람들 많이 했지, 마스크. 벗을 사람 별로 없지. 건강에 지키는 게 중요해. 지금 또 어제 기준으로 12,000명이 좀 넘었더라고. 하루에 12,000명이면, 야, 대구에서 뭐 처음에 뭐 7,000명 나오고 할 때 나라 망했구나 싶었는데, 응? 하루에 뭐 일상적으로 만 몇천 명씩 나오니까. 자, 그러면 조만간에 이거 뭐야? 전염병도 해제되고 지원도 안 나올 것 같아. 자, TT 아직도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 위생적인 사람들이야. 응. 누구요? 어? 유나하고 우진이하고 선생님. 어? 선생님 5차 접종까지 했잖아. 어디요? 연세가 있으시잖아. 자, 그러면 얘네들은 TT 지워지니까 좌변은 뭐가 돼? M2G. 그리고 얘는 M1 더하기 M2A가 돼버렸대.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얼마가 돼버리지? M1 더하기 M2분의 M2 곱하기 G가 돼버렸대. 그치? 여기다 대입하면 장력 T도 할 수 있겠지? 장력 T는 얼마가 되니?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M2G가 장력 T가 됐다는 사실이야. 이해합니까? 자, 이번에는 예사. 진짜 갔다 와요. 문방구 갔다 오는 게 빠르겠다. 너무 비싸요, 제가 쓰는 볼 때. 무스탕도 샀는데 뭐 그 정도야. 오늘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그게 나왔더라고. 국민 한 명당 연간 소주 소비량이 나왔더라고. 명 한 명당이요? 한 명당 1년 동안 소비하는 소주. 청소년 빼고. 성인. 그래갖고 요즘 청소년이 더 먹지. 그래갖고 1년에 52.9병인가 그렇대. 은근 작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옛날 같은 한참 먹을 때 3일치 술량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적어요. 어? 50병이요?
일주일에 한 병 먹는다는 얘기잖아. 와. 뻥치시네. 그지? 와. 선생님 한 번 먹어도 요즘 못 먹어도 3-4병씩 먹는데 거짓말 해놓고 있어. 자, 선생님이 연간 소주 투비량이 얼마가 될까? 선생님 일주일에 평균 팔면 진짜 돈 많이 요즘 돼요. 선생님 페트병으로 사 먹어요. 아. 평균 일주일에 4번 정도 먹는데 한 번 먹으면 3병 내지 4병 먹어. 3.5병. 페트병도 될 텐데. 그러면 일주당 소비하는 게 14병. 곱하기 52 하게 되면 28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70. 728병 먹는데? 한 병당 100원이에요. 아, 선생님 페트병 먹는다니까? 페트병도 갖다 보시면 50원씩 줄걸요? 페트병 안 줘. 아, 그래요? 응. 맥주도 주는데. 어? 병으로 된 맥주. 페트병? 아니요. 병맥주는 주지. 병으로 된 건 다 주지. 병맥주가 더 비싸요. 커가지고. 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에휴. 자, 그러면 얘 서울중학교 다닐 때도 많이 먹고 다녔지. 선생에서 술을 어떻게 마셔요? 어? 아니 친구 없어서 잘 몰라요. 애들 막 삥 뜯고 다니고 막 이랬지. 아니에요. 전교생 옷이 제가 지 옷이 뜯겼어요. 전교생 옷이 지 옷이고 지 신발인데 뭐. 제가 뜯겼어요. 자, 그러면 빵 셔틀한테 뜯겼지. 저 맨날 뜯기고 1,000원짜리 주고 야 가서 빵 5개 하고 우유 사. 저희 학교에 매점이 없어요. 밖에서. 자, 그러면 얘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 맞고 다니고. 얼마나 불쌍한데. 그래서 전학 간 거지. 강제 전학. 아 무슨 M1이 있고요. 얘는 바닥에 마찰이 있어요. 뮤가 있어요. 자, 도르래에 M2인 물체가 매달려 있대요. 이 M2는 M1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일단은 커야 돼. 그지? 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이 M2가 작다면 얘는 내려오지 않을 거야. 이해해요? 최소한 그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 얘가 내려오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움직일 때 작용한 마찰력이니까 운동 마찰 계수라는 값을 주게 된 거네. 그치? 자, 그럼 힘들을 표시해 보자. 얘는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T. 자, 그리고 아래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 M1G. 위로는 수직항력 N이 나타나고요. 뒷방향으로 마찰력이 나타나지. 뒷방향으로 나타난 이 마찰력은 얼마가 되니? 뮤 N이라는 마찰력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 그리고 윗방향으로 장력 T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는 아래로 A로 내려오고 얘는 오른쪽으로 A로 진행하겠지. 이해해요? 자,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을 또 그려보자.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M1에 대해서 자유물체 그린다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죠? M1G.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 오른쪽으로 T. 왼쪽으로는 뮤 N이라는 마찰력이 나타났을 거야.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 윗방향으로 장력 T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M1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보면 쟤는 T-뮤 N이라는 값이 M1A야. 그리고 N-M1G가 뭐가 돼? 0이야. 그렇다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얘는 T-뮤MG라는 값이 뮤M1G라는 값이 M1A가 된 거지. 그쵸? 자, 그리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보면 M2에 대해서 보면 M2G 마이너스 T가 뭐가 됩니까?
M2A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 봅니다. TT 지워지고 얘는 M2 마이너스 뮤 M1G. 자, 이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A라고 하지. 따라서 A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뮤 M1G라고 쓸 수 있대. 그쵸? 자, 이번에는 T를 구해봐야 되는데 T는 얘를 이항시켜 보도록 할게. 자, 그래, 뮤부터 가자. 뮤 M1G 더하기 M1A가 되는데 얘를 대신 넣어주지.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뮤 M1G라고 쓸 수 있었어. 그러면 M1G로 묶어볼까? M1G로 묶어서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M1G. 자, 얘는 M1 더하기 M2분의 이거 곱하기지. 뮤 M1 더하기 뮤 M2 더하기 M2 마이너스 뮤 M1. 자, 그렇다면 뮤 M1 지워져 버리고 M1 더하기 뮤 더하기 1 곱하기 M2로 묶여지지. 따라서 이 장력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어.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뮤 곱하기 M1 M2 G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네 번째 보기를 살펴보았고요. 자, 다섯 번째 보기. 다섯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섯 번째 예제는 도르래 매달린 물체예요. 도르래 질량, 마찰 등은 다 무시해 버리기로 하자.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우리 짠이는 주려고 이렇게 하품에다가 눈에 눈물이 나네. 어떻게 피곤해서. 자, 얘는 M2가 더 질량이 더 크다라고 하면 얘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 M2G가 나타나고요. 자, 위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장력 T가 나타나. 자, 이쪽에 장력 T가 나타나고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 M1G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얘는 아래로 A로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위로 A로 나타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대. 얘는 굳이 자유물체 그림 그릴 것도 없다. 그치? 이 자체 그림이 자유물체 그림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운동방정식 바로 풀어보도록 하자. T-M1에 대한 운동방정식이야. T-M1G는 M1A야. M2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세워보면 얘는 M2G-T는 뭐가 돼? M2A가 돼버린 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을 시켜보자. TT 그러면 M2-M1G 라는 값이 M1 더하기 M2A가 돼버린 거지.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2-M1G가 됐어. 자, 그러면 T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보자. T는 M1G 더하기 M1A야. 자, 그럼 대입해주면 얘는 뭐가 돼? M1G 더하기 M1 더하기 M2 곱하기 M1 곱하기 M2-M1G가 되네. M1G로 묶음해서 통분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얘는 분모는 m1 더하기 m2가 되고 1이니까 m1 더하기 m2 더하기 m2 마이너스 m1이 되겠지. 그러면 m1 지워지고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m2 g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정리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어떤 형태가 나오든 얘네들이 기본형이야. 오케이? 얘네들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수능형, 나중에 수능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때는 좀 생각 좀 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안 풀려. 웃기지? 생각을 좀 덜 해야 돼. 나중에 수능형 문제도 한번 보여줄게. 생각을 좀 덜 해야지 풀려. 아주 고지고대로 생기면 안 풀려. 참 특이하게도 고지고대로 풀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수능에 많다. 자연물체들이 친구들 한 점에 대해서 보면 한 점으로 표현한 거지, 질점으로.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연물체 이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거 있고 아, 우리는 모든 물체를 질점으로 취급해. 부피가 없는 물체로 취급해. 질량만 존재하는 한 점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취급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자, 작용 반작용 법칙. 여러분들 책에 112쪽이야. 작용 반작용 법칙을 얘기해 봅니다. 자, 운동 제3법칙이라고 불러주고 있죠. 자,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법칙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쪽에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1배가 있어요. 1배. 왠지 찬욱이 1배 같지 않냐? 좀 1배스럽지, 생긴 게. 왜요? 1배 같아. 개딸. 자,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너무 극단적이라 큰일 났어. 극단주의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자, 1배와 2배가 있습니다. 자, 1배와 2배가 있는데 여기 1배에는 사람이 없이 말뚝에 줄을 매고 2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배를 이렇게 앞쪽으로 줄을 이용해서 당깁니다. 오케이? 자, 이때 2가 1을 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얘는 F21이라는 힘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 힘은 사람이 배를 당김과 동시에 빈 배도 사람을 당기겠지. 그래서 얘는 F1이 2를 당긴다. 그래서 F12라고 할게. 여기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힘이 작용하게 될 때 얘네들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 관계엔 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해. 자, 이 두 힘은 서로 다른 물체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합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합성할 수 없는 힘이야. 식상으로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 F21 더하기 F12라는 값은 0이다 라고 쓰거든. 그치? 마치 작용 반작용이 힘의 평형처럼 보이게 되는 식을 준 거야. 하지만 얘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물체에게 힘을 작용하니까, 즉 1배에게 2배가 힘을 준 거고 이 힘은 2배에게 1배가 힘을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대상에게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힘의 평형 관계에 관한 식 합성을 할 수가 없다. 식으로는 맞아. 하지만 직접적인 합성을 해서 0이 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얘의 질량을 M1이라고 해보고 얘의 질량은 M2라고 해보자. 이때 힘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서로 접촉해서 부딪힐 때까지 가속도를 살펴보니까 가속도는 각각 A1, A2라고 쓸 수 있고 충돌 직전에 얘가 갖는 속력은 힘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얘네들은 충돌 직전에 속도를 갖고 있겠지. 자, 그리고 이동 거리가 있을까? 이걸 X라고 하자. X1, X2만큼 각각 이동한 거리가 있을 것이다. 충돌 직전까지 얘네들이 이동한 거리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힘의 관계에서 F21이라는 녀석과 F12는 크기가 서로 같지. 맞죠? 이거를 F라고 해보자, 그냥. 자, 그럼 얘는 M1에게 A1의 가속도를 주고 마찬가지 M2에게 A2의 가속도를 준 거지. 맞아요? 크기가 같단 말이야. 자, 따라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가속도의 비 A2분의 A1이라는 값은 얘는 M1분의 M2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또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하는 거지. 항상 동시에 운동해서 동시에 부딪히게 되니까. 자, 이때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는 이렇게 얘기하자.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얘는 A 곱하기 T다라고 쓸 수 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찬욱이 눈이 갑자기 모였다. 어? 눈이 모였어. 얘들 왜 이래? 너무 추워요. 민성이는 멀쩡하고 유나 멀쩡하고 정리 멀쩡하고 현이 멀쩡하고 우진이 쟤 눈 빨개졌는데? 괜찮아? 멀쩡해? 추워요. 안아줄까? 아니, 이제 추워요. 찬욱이한테 안아달라고 그래. 찬욱이 잠바 벗고 있다. 저거 빌려. 왜? 민성이 잠바 따뜻하게 생겼다. 절대 안 줘요. 민성이가- 뺏을 때까지 안 줘요. 어? 뺏을 때까지 안 줘요. 민성이? 네. 안 그러게 생겼는데? 막 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시간이 같기 때문에 속도는 가속도에 비례하게 돼. 그래서 얘는 V2분의 V1이라고 쓸 수 있어. 자, 마찬가지로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인데 V0가 0이기 때문에 X, 자, 얘는 2분의 1 AT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같은 시간 동안에 자, 이동하기 때문에 이 B는 역시 가속도의 B와 똑같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 식 의외로 상당히 많이 쓰여질 수 있어.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편한 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운동을 이용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 또는 나중에 운동량 부전 법칙이 성립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거든.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식 연습 하나 살펴보고 갈까요? 식 연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옛날에 중학교 경시 문제로 나왔던 문제야. 자, 이쪽에 자, 몸무게가 45kg인 윤아가 서 있대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몸무게가 60kg인 은빈이가 서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다 치자. 강은빈. 자, 이렇게 얘기하자. 자, 이때 질량이 45kg. 그렇다고 네가 45는 아니잖아. 문제는 45하고 60 사이에 편하거든. 강은빈.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이때 둘의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30cm라고 합니다. 이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뻗어서 밀어요. 오케이? 밀어나면 자, 뒷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뒷방향으로 물러나면서 운동하게 되는데 손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자, 되게 팔이 길어야 되겠다. 자, 얘네들이 갖게 되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65cm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손이 떨어지는 순간 속력의 B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손이 떨어지는 순간 N 운동 에너지의 B는 세 번째, 자, 그때 각각 이동한 거리는 자, 얼마일까요? 빨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다 했나요? 은빈이가 나와서 풀어볼까요? 응? 연빈, 나와서 풀어볼까요? 아니요. 왜 아니야? 세 번째 문제는 써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F는 또 뭐야? F는 또 뭐야? 정신 차려! 현이는 이제 그림 그리는 척하네. 넘어진 거야? 민성이는 어떻게 했나 볼까? 문제 쓰고 있네 이제. 짜님이 그림은 좀 잘 그리자. 짝대기 그려놨니? 중국말로 짝대기가 빵스야. 사람 따로 비하시키는 말로 빵스라고 하더라. 저 중국역 배워왔어요. 어떤 거? 니치팔로마? 짱콜라. 아이씨. 짱콜라가 무슨 뜻인데? 걔네 엄청 비하는 말이에요. 그거 중국 가서 하면 총 맞는다던데. 총이 쎄 맞지? 더 심한 말도 아는데 선생님 중국 비하. 짱깨. 그거보다 심한 말이 짱콜라래요. 그렇대? 짱콜라라고 많이 썼는데 어릴 때. 저 짱콜라 같은 새끼. 아, 우리말로는 떼국놈. 다 했어? 자, 그럼 한번 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 손이 떨어지는 간의 속력비는 조식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얘는 M2
M2분의 M1분의 M2라는 값은 A2분의 A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V2분의 V1이라고 쓰고 X2분의 X1이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V2분의 V1이라는 녀석은 M1분의 M2가 돼버리므로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45분의 60이 돼버리니까 얘는 3분의 4가 돼버렸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두 번째 에너지의 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운동 에너지 K라고 쓸게요. 키네틱 에너지에서 K2분의 K1이라고 해보자.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 M1 M2 V2 제곱분의 2분의 1 M1 V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즉 이 아이는 M2분의 M1 곱하기 자 V2분의 V1의 제곱이 되겠지. V2분의 V1은 M1분의 M2의 값이 되네. 그래서 얘는 M1분의 M2라는 값이 남게 되지. 하나 약분돼서. 그쵸? 이 하나가 약분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몇 대 몇? 4대 3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각각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자. 자, 얘는 X2분의 X1이라는 녀석은 M1분의 M2라고 쓸 수 있겠지. 4대 3이야. 근데 전체 이동 거리는 35cm가 되겠지. 맞아? 둘이가 이동한 거리 합이 35cm란 말이야. 그럼 7등분해서 4대 3이 되니까 X1은 얼마? 20cm. X2는 15cm가 돼버렸지. 이해해요? 그래서 자, 작용 반작용의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과 두임의 평형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용 반작용과 두임의 평형을 얘기해 보자. 두임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관계. 자, 이걸 비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자, 복잡한 예제 말고 이 책에 있는 예제가 가장 좋아. 자, 손가락으로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용철을 잡고 있대요. 자, 용철 끝에는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자, 이 개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힘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 F1이라는 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F2라는 힘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F3라는 힘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F4라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F5라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작용, 반작용, 두임의 평형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얘를 우리말로 이름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F1이라는 힘은 손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야. 손이 용철을 당긴다. 자, 그 다음에 F2라고 하는 힘은 용수철이 손을 당긴다.
F3라고 하는 힘은 용철이 추를 당긴다. F4라고 하는 힘은 추가 용철을 당긴다. 자, F5는 지구가 추를 당기는 추의 무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두임이 평형을 이루어지려면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두임이 평형을 이룬다는 것은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해서 그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방향으로 작용해서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힘의 평형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자, 두 힘의 평형 관계는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관계야? 한 물체에 나타나는 두 힘 관계야. 그래서 얘는 두 힘의 평형을 볼 때는 이렇게 정리된 말에서 같은 목적어를 갖고 있는 것들이 두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해요. 자, 살펴볼게. 목적어 같은 녀석, 용수철을 당긴다. 용수철을 당긴다. 그지? 목적어가 같은 목적어 갖고 있는 문장이지. 자, 그리고 추를 당긴다. 추를 당긴다. 추가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자, 먼저 대상이 용수철의 경우에 자, 용철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F1과 F4라는 힘의 합이 뭐가 되는 거지? 0인 거지. 두 힘이 평형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아이들이야. 자, 그 다음에 추에 대해서 살펴보면 추는 F3와 F5의 합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거지. 생각해봐. 물체를 중심으로 물체를 위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 용철을 중심으로 용철을 위로 당기고 용철을 아래로 당기고 오케이? 이게 바로 힘의 평형 관계라는 얘기야. 자, 이런 두 힘의 평형에 대해서 두 번째 작용 반작용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어. 작용 반작용은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 A가 B를 당기면 아까 1배가 2배를 당겼잖아. 그 반작용은 2배가 1배를 당기는 거지. 그래서 자, 얘네들은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긴다라는 문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면 얘네들을 도치시킨 거야. 주어 목적어를 도치시킨 거를 뭐라고 한다?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여기 둘 사이사이 있는 거야. 손과 용수철 사이에서. 자, 손이 용수철을 당기면 용수철도 손을 당기게 된다. 자, 주어 목적어가 어떻게 돼 있지? 바뀌어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어. F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F2와 같다. 자, 한편 용수철과 추 사이에서 자, 용수철이 추를 당기게 되면 추가 용수철을 당긴다라고 하지.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F3라는 값은 마이너스 F4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F5의 반작용은 뭘까?
F5의 반작용은 뭘까요? F5의 반작용은 그렇지,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그림상에는 안 주어져 있어. 그래서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F5에 대한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거기에는 예제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의 예제 문제들이 있거든.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무지 잘 나와. 학교 시험에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는 문제들이야. 여기 예제들은 웬만하면 다 봐.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많이 활용하는 거야, 과학고에서. 자, 이번에는 자, 중력장의 물체, 중력장에서의 물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의 132쪽이야. 자, 중력장 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중력장에서 이루어지는 물체 운동을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중력장이라는 말이 있어. 자, 우리 만류역 법칙 3번 본다라고 얘기했지. 오늘이 2번째 차례야. 지난번에 여러 가지 힘에서 했단 말이야. 그치? 다 기억하나 모르겠다. 만류역 법칙이라. 최근 책에서 이거를 중력 법칙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최근에 다시 만류역 법칙으로 회귀시켜 버렸어. 자, 만류역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아이가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거지? 뉴턴이라는 분이 얘기했어.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 공간에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힘이 작용한대. 자, 이 힘을 뭐라고 부른대? 이 힘을 뭐라고 부른대? 이 힘을 만류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자, 얘는 라지엠인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인 i가 있지. 오케이? 스몰 m인 i가 있어. 이때 둘과 둘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난대. 오케이?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나는데 그 힘 F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G라는 값은 그 값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31승 미쳤나봐 나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만류 인력 상수 또는 중력 상수라고도 표현해 주는데, 자, 만력 상수가 원래 쓰던 말이야. 자, 그런데 말이야, 지구 근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했지? 지구 근처에서는
지구 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질량이 라지 M인 지구가 있었고 지구 반지름 라지 R이라고 했었지. 이 위치로부터 높이가 조금 더 높은 H라는 곳에 질량이 스몰 m의 물체가 있었다라고 해.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의 만류력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얘는 G 곱하기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지구 근처라는 것은 라지 R이 H에 비해서 겁내 큰 경우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럼 H를 그냥 까버릴게 오늘은. 나중에 뒤쪽에 만류력이 따로 나오거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근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 여기는 까버리자. 6,400km야. 지구 반지름이. 근데 인공 구조물로 가장 높이서 날아다니고 있는 아이가 누구야? ISS야. 국제우주정거장. 걔가 높이가 약 300km에서 400km 높이에서 날고 있단 말이야. 별거 아니지? 근데 북한 그 새끼들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하나 발사했었지. 동해로 맨날 쏴대니까 이제 감각도 없지. 근데 이 새끼들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걔가 약 6,000m 이상을 올라갔더라고. 지구 반지름 정도 간 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야. 근데 그 새끼들은 돈이 어디 있어서 자꾸 쏴대냐? 그치? 러시아 놈들이 볼 때는 되게 안 입고 올 것 같아. 걔네는 지금 무기 다 없어져 갖고 허덕거리고 있는데 이 새끼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쏴대잖아. 그치? 아마 북한 애들이 러시아한테 미사일 줘갖고 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가는 순간에 북한은 아작살 날 거다 아마. 아마 아작살 날 것 같아. 북한 애들이 요즘 계속 우리나라한테 막 지랄하잖아. 그치? 왜 하는지 아니? 가장 주된 문제가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합동훈련을 하잖아. 합동훈련 하는데 걔네들이 왜 지랄하냐면 우리가 훈련을 하면 걔들도 해야 돼. 훈련을 강제적으로. 왜 해야 돼? 훈련하는 척하다 걔네들 경계 풀고 있으면 그냥 쳐들어가서 막 쏟아버리고 끝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걔들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 북한 애들이 훈련하면 우리도 해. 근데 우리는 아직은 뭐 기름이나 이런 물자들이 풍족한 편인데 북한 애들은 그게 부족하단 말이야. 한번 TV에서 봤나 모르겠다. 김정은이 그쪽 실권자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고 북한 공군 애들이 훈련하는 거 본 적이 있니? 땅바닥에 모용도 지용도 갖다 놓고 거기에 올라가 갖고 나무 비행기 갖고 이게 훈련이래. 응? 미치는 거지. 응? 또라이도 아니고 애들 비행기 어릴 때 장난감 비행기 사갖고 하고 날아다니듯이 그 짓 하고 있더라. 응? 그게 기름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 얼마나 지랄해야 되겠니 우리나라한테. 에휴. 자, 아무튼 깠어. 그러니까 ISS 정도만 해도 별거 아니란 얘기야. 6,400km에서 100km, 200m, 200km 별 차이도 없다는 얘기야. 맞아? 예를 들어서 200km라고 해봤자 30분의 1이야. 30분의 1이면 얼마가 되니? 0.03이 돼버리니? 차이 크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 얘는 G 곱하기 라지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썼어. 그때 이 G값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지구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지구 반지름도 안 변한단 말이야.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쓴 거야? G라고 쓰고 이 값이 약 얼마? 9.8 m/s 제곱, 즉 중력 가속도라고 불리는 값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로 불리는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 얘기로 중력장에 관한 얘기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장,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항상 지구의 인력, 즉 중력을 받고 있다. 지구 주위에서와 같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한다. 자,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자.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 공기 중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낙하시키면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지게 된다. 가벼운 물체는 저항력을 받지, 공기 저항력을 중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받는 거야. 그래서 느리게 떨어지는 거지. 옆에는 그림과 같이 유리 원통 속에 금속 조각과 세터를 넣고 자, 동시에 낙하시켜 보면 공기가 들어있을 때는 공기 조각이 조금 빨리 낙하하지만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는 동시에 낙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공기 중에서 가벼운 물체가 늦게 떨어지는 것은 공기 저항 때문이라고 한다. 자, 갈릴레이는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낙하하면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는 사실에서 가속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다음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중력에 의한 낙하 가속도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동일하다. 이것을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이라고 한다. 자, 중력 가속도.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지표면 근처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물체의 질량, 모양, 크기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다. 자, 이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생기므로 중력 가속도 G로 나타난다. 자, 중력 가속도는 연직 아래 방향, 즉 지구의 중심을 향하게 된다. 중력 가속도는 장소에 따라 약간 다른데 평균적으로 9.8 m/s 제곱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 지표면에서의 모든 물체의 모든 낙하 운동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다. 중력이 항상 일정하게 작용한다라고 고려한 거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이걸 고려한다라고 하냐면 보통은 약 10km 근처까지는 거의 같다라고 해. 오케이? 10km 해봤자 지구 구조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없어. 에베레스트 산이 8,800m 좀 넘지. 8,900m 좀 안 되거든. 9km도 안 된단 말이야. 10km가 대기권 상층부지. 대륙권의 상층부야. 대륙권의 상층부. 공기가 있는 층에 상층부가 돼버리겠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즉 무게는 mg라고 쓰기로 했다. 내내 mg라고 썼지, 우진아. 그렇게 힘들어? 눈이 빨가네. 큰일 났네. 자, 지구 중력 가속도의 G값은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영향을 받고 또 지구 타원체에서 적도 지방이 가장 작고 극지방이 가까워질수록 더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얘들도 우리 보통 보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얘는 원운동을 배워야지만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뒤쪽으로 넘겨드릴게. 오케이? 만력 법칙으로 넘겨드릴게. 중력 가속도 G값은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된다. 당연하겠지. 지구 중심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감소하겠지. 여러 지역에서의 중력 가속도들이 표시됐는데 극이 가장 크지?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9.8에 가장 가까운 거 합시다. 그지? 서울 지역이. 자, 그 다음에 파나마, 적도 등지에서의 자, 중력 가속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운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수업해 달라고 하세요. 우진아, 그렇게 졸려? 계약해갖고 피곤해가지고. 좀 있으면 학교 또 수행철 아니니?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저희 시험 때가 언제예요? 이제 곧 해야 되겠지? 수학은 다음 수부터 하는데. 과학은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과학 할 게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요? 일단원이 뭐지? 일단은 그 화학이요. 그러니까 그 반응식. 2단원은 뭐니? 이단은 기권이랑 지구가. 아 진짜 싫어. 3단원이 뭐니? 생명. 생명이야? 일일 텐데 그게 물리. 일이야? 에너지? 4단원이 생명이요? 에너지하고 운동. 이번에 4단원까지 보지 시험. 어?
이거분이? 3단원 들어가는 학교. 유난해? 쟤네 학교 섞어본다 그랬는데 얘네 학교랑. 누구네 학교? 둘이 찬욱이랑 얘랑 찬욱이네? 섞어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반 그냥 그대로예요? 어? 반은 알파벳 이렇게 나눠서 그대로예요? 아니면 전처럼 섞어서예요? 아마 모르겠어. 시험 기간에 뽑아갖고 따로 시험 기간에 친구들 위주로 할 것 같긴 한데 뭐라고요? 선생님이 학원 일에 관심이 없어. 됐어? 언니 클리닉은 선생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너네 했잖아. 지난주에 쌤하고 했지? 그래요? 응? 지난 목요일날 쌤하고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윤학과 운동에 대한 얘기를 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하자. 자, 자윤학과 운동. 어떤 운동이 자윤학과 운동인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높이의 물체가 놓여 있어. 이 물체는 질량이 지금 m인데 처음 속도가 0이라고 해. 가만히 놓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떤 힘을 받겠지?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을 받게 될 거야. 그치? 따라서 이 물체에 작용한 힘들의 합이 뭐가 되는 거지? mg야.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다. 얘는 중간에 아무런 영향 없이, 외부의 영향 없이 자 어때? 위로 올라갈 수가 없겠지. 그냥 중력 때문에 아래로 뚝 떨어진단 말이야. 자, 이 F는 mg가 돼버리기. 이게 ma야.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9.8m/s 제곱. 즉 중력 가속도 g가 돼버렸다라고 해. 자, 이 중력 가속도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지? 일정하게 나타나지.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등가속 직선 운동에 대한 5가지씩 얘기해봐. V는 V0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AT. 아, AT. 그냥 AT. 두 번째. V0 플러스 누가? 뭐가요? 누구는? 뭐가요? S. 근데 뭐가요 얘기 안 해줬니? 뭐가요 하다가 맞아 죽으네. 자, 뭐가 되지? 어? 유나 너는 내게 실망감을 줬어. 현이 시간 외웠는데 친구면 뭐에 무슨 값입니다. 현이 어? V0t 2분 플러스 2분의 AT 제곱 T는 S는 S는 네? 우진이 2AS 그렇지. 네 번째 어? 선생님 근데 그 새로운 친구는 어디였어요? 보고 싶어? 네. 서진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럼 태훈이 얘기하는 거야? 그 안경이 니네가 자꾸 괴롭혀서 나갔잖아. 제가 괴롭혔어요?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나갔어. 매우 시끄럽군요. 그러고 나갔어. 저랑 자, 몇 번? 찬이 네 번째. 시간 없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돼버리지. 5번째. 이게 돼버리잖아, 그치?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